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이준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별명부자입니다. 내 짝 상민이는 다른 학교로 가고 그 대신 시골에서 전학 온 낯선 아이가 내 짝이 되었습니다. 네 이름은 뭐냐? 소점소. 하하하, 이름이 정말 웃긴다. 후후후, 넌 어느 학교에서 왔어? 고창국민학교. 고창국민학교? 고추장국민학교는 없니? 나는 처음부터 내 짝으로 온 점수가 웬일인지 선뜻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민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시골 아이를 내 짝으로 맞아들여 한 책상에 앉게 된 것이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죄 없는 점수한테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수는 내가 묻는 말에 간단간단 대답만 할 뿐 새끼 꿩처럼 고개를 책상 아래로 떨구고 있었습니다. 점소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내가 묻는 말에 간단히 대답할 뿐 하루 종일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서 제 할 일만 했습니다. 야, 말 좀 해라. 심심해 죽겠다. 나는 짜증난 목소리로 투덜거리면서 점소를 윽박질렀지만 점소는 부처님처럼 우두커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촌놈, 시골뜨기, 고추장. 점소는 일주일도 못 되어 별명부자가 되고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시골 사투리를 흉내내면서 낄낄 웃어도 점소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고만 놀려. 선생님한테 이르면 어떡해. 나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다른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놀리려면 맘대로 놀려라. 나도 서울말 열심히 배우고 있어. 너희들도 시골에 가게 될 때 시골 아이들이 서울말 흉보면서 놀리면 어쩔래? 점소의 뜻밖의 용기에 나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어쭈, 보통 애가 아닌데 잘못하다가는 내가 큰 코 다치겠는걸? 나는 점소를 깔보는 것이 자꾸만 깨름직했습니다. 며칠 전에 본 기말고사 성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국어 95, 산수 100, 자연 90, 사회 90. 점소의 주말 성적표를 보게 된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야, 야, 너 공부 잘하는구나. 나는 점소의 성적표를 힐끔거리다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네 것도 좀 보자. 나는 내 짝 소점소, 시골 아이보다 못한 성적표를 들고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별명부자. 재미나고 귀여운 별명들이 쏟아져 나올 걸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이 친구는 굉장히 힘들었겠는데요. 이름도 소점소인 이 친구. 자, 저는 이 동화를 읽고 이런 단어들을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름. 다르기 때문에 놀림도 받고 놀리기도 하고 또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언행들. 여기서는 시골 학생을 서울 학생들이 좀 무시를 하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강단이 있는 친구 같아요. 우리 점소는 아이들이 놀리고 뭐 해도 별로 동요하지 않고 의젓하게 자기 일들을 묵묵히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올까 했어요. 그리고 어떤 반응으로 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까? 저는 이것들을 보고 시각이 다르구나, 또 편견이 있고, 또 사람마다 가치를 주는 평가, 가치 평가의 기준이 좀 다르구나. 이게 어릴 때도 있었던 게 분명하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음, 전 이 동화를 어릴 때 제 시절과 이제 떠올리면서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일단 번지르르하고 뭔가 남달라 보이면 좋아 보여서 기대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뭔가 허름하고 지저분하고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으면 무시하고, 뭐 이런 어떤 우리들 어릴 때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또 그 편견을 깨는 사건이라든가 어떤 말투, 또 내용, 사고방식, 가치관들을 보면 확 달라져서 또 인기 있는 친구가 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주변을 보면서 어린 시절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하고도 조직사회 또 사회생활을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자, 문학을 이루는 조건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정리한 걸 보여드리면, 문학성이 있고 정서적인 감동이 있고 또 창조적 상상과 형상화된 사상, 그리고 형식의 미학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이게 다 어우러졌을 때 문학 작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창조적 상상이라고 하는 항목을 좀 생각하면서 이 동화를 살펴볼게요. 어, 상상에 대해서 문학 비평가 웬체스터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크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또 전문가가 나눈 이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창조적인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과 지성과 체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능력. 그래서 새로운 또 하나의 전체를 만드는 종합적인 능력을 창조적인 상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상상 첫 번째 1번이 있고요. 윈체스터는 두 번째 연상적인 상상이 있다라고 구분했어요. 말 그대로 사물이나 관념에 대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 어떤 상황을 보고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내가 무시당했던 경험, 그 나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했지라고 하는 또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연상되어서 상상을 펼치게 되는 걸 연상적인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석적 상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신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작품 안에 있는 소재, 각양각색의 재료들을 연결하면서 표현하고, 이것을 또 읽고 독해하는 능력을 바로 해석적 상상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두 번째, 연상적 상상과 해석적 상상을 이 창조적 상상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그 동화를 읽고 떠오르는 이미지나 어떤 과거의 한 시절, 그리고 어떤 그림, 음악, 유사한 것들, 그리고 친근한 어떤 나의 주변 것들이 떠오른다면 연상적 상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작품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참 겉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이 소점소라는 친구의 짝꿍처럼 너무 편견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또 실수한 적도 있었잖아. 사람은 그렇게 봐선 안 돼. 가치는 보여지는 것으로 다 나타나는 게 아니야. 사실 겪어봐야 되겠어.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상상을 펼치게 된다면, 이건 역시 창조적 상상이며 상상의 마지막 단계까지, 조금 완성 단계까지 이루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 별명부자라고 하는 이 한 작품은 창조적 상상과 연상적 상상, 그리고 해석적 상상이 잘 어우러져서 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 역시 창조적 상상을 하게 되고, 연상적 상상과 해석적 상상을 통해서 총체적인 상상 능력을 향상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상력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상상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탄생한다. 그게 바로 문학작품이다. 그 문학을 이루는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세요. 자, 우리 별명부자. 우리의 별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 그리고 현재 어떤 별명으로 불리워졌나요? 별명은 나의 특성, 나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단적인 명명입니다. 내 별명을 보면서 나를, 또 그 시절을, 또 현재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겠고, 내가 어떤 별명을 지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별명으로 불리워지고 싶어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나의 욕망이
담겨 있는 어떤 창의적, 미래적 별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동화를 다시 한번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